안녕하세요. 이상덕입니다. 오늘은 버킷리스트라는 데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이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정리한 목록을 의미하고 국립국어원에서 우리말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소망 목록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버킷리스트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소망은 인생에서 20대나 30대나 40대나 50, 60대 각 나이마다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면 인생을 더 알차고 의미 있게 자기 나이대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지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단어를 알게 했던 영화 2008년도에 개봉되었던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고 의미와 울림을 줬던 적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소원을 적은 리스트를 적은 내용 그대로 한 개씩 한 개씩 실행해 나가면서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기도 하고 또 인생을 새롭게 맛보기도 하는 두 노인에 대해서 또 만들어진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영화 속 주인공으로 자동차 정비공인 카터는 상식이 풍부한 늙은이로 어느 날 자신이 불치병 시한부 인생이 될 것임을 진단받게 되고 아주 크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는 46년 전 대학생 시절 철학 교수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을 적은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걸 만들려고 생각했는데 만들려고 생각하고 나니까 그 소망을 이루기도 전에 자기가 몸도 마음도 많이 늙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아주 절망과 후회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카터가 입원하고 있던 병원의 오너이자 성격이 아주 제멋대로인 에드워드 콜은 사업의 번창함을 생각하면서 가정도 없이 일만 해오던 일 중독자로 살아왔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병실에 쓰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카터와 같은 병실을 쓰게 된 에드워드는 처음에는 독방을 쓰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혼자 있기도 불편하고 해서 또 카터와 한 방을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너무 맞지 않고 살아온 환경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가정에 대한 가치관도 달랐고 경제나 돈에 대한 가치관도 달랐고 그 당시에 위치도 달랐고 모아놓은 재산도 달랐고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병실에 있으면서 인생을 생각하면서 서로가 친하게 되고 또 친해지니까 서로 여러 가지 이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카터가 적어두었던 버킷리스트를 알게 되고 보게 된 에드워드가 이 버킷리스트대로 우리가 한번 실행을 옮겨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개씩 한 개씩 두 사람이서 힘겹게 제안해 나가고 그걸 실행해 나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만든 영화입니다. 누구나 각자의 버킷리스트가 다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화에 나오는 두 주인공은 다음과 같은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버킷리스트냐면은 첫 번째 장엄한 광경 보기, 두 번째는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기, 세 번째는 눈물 날 때까지 웃어보기, 네 번째는 카 레이싱을 해보기, 다섯 번째는 정신병자 되지 말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스카이 다이빙 해보기, 7번은 가장 아름다운 미녀와 키스해보기, 8번은 몸에 문신 새기기, 9번은 세계 여행하기, 10번은 오토바이로 중국 만리장성을 질주해보기, 11번째는 세렝게티에서 사자 사냥하기 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이 드신 젊은 20대에도 해보고 싶은 게 있고 30대에도 해보고 싶은 게 있고 40대, 50, 60대 각 시대마다 이게 나이가 있지만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해나가면서 줄을 쳐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성한 리스트에서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은 그 리스트에 줄을 하나씩 쳐가면서 오늘 다 이루었다 그러면 둘이서 또 줄치고 또 다음 것을 준비해서 이행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외로운 백만장자는 가족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가난하게 또 지내왔던 정비사는 인생의 기쁨을 또 스스로에게 맡겨진 그 삶의 의미를 느껴보는 그런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가장 마지막은 결국 각자의 병으로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음을 맞이하면서 두 사람의 죄는 깡통에 담아서 히말라야 정경이 보이는 높은 산에 주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이 놀라운 광경을 보는 게 그 사람들 소원이었는데 제가 되어 광경을 보는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생애에 하지 못했던 정말 장엄한 광경 보는 그 마지막 소원을 이루면서 그들이 정해놓았던 버킷리스트를 다 이행하고 또 다 해보고 또 생을 마감하는 그런 영화가 됩니다. 그래서 마치 영원할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결국 모두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20대도 마찬가지고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인생을 마감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해야 될 10가지, 20가지 아니면 100가지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이행하며 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시간을 낭비하거나 헛되이 하지 않거나 이런 시간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무작정 살지 말고 이 버킷리스트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또 만들어 놓은 문구를 따라서 하나씩 그 이정표, 그 목표를 따라서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가 참 나중에 지난 시간에 되돌아보더라도 후회 없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인생의 목표가 있고 그리고 미래에 소망하는 소망들을 하나씩 적어두고 계획하고 나간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망을 적어놓고 이루어가는 것도 인생의 참 기쁨이 되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 자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개척하고 스스로 이 아름다움을 인생을 내 결과에 만족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울로 코엘료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나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면 행복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미래를 어차피 준비하는 거고 미래에 갔을 때 현재에 준비해 놓는 것들을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인생에 아무 계획과 의미 없이 살아간다면 지금 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버킷리스트를 한번 만들어보고 지나가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버킷리스트를 얼마 전에 만들고 그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리하고 저녁에 되면 내가 이걸 따라 살아가고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데 거기에 대한 인생의 목표는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스스로 그냥 이렇게 한번 정해서 또 인생을 의미 있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덕이었습니다.